안녕하십니까. 터보택시입니다. 연휴 잘 쉬십시오. 지금 수도권 택시 중에서 누가 가장 콜에 유리할까, 콜을 잘 받고 골라받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자,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과도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버 X 라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사님들마다 생각도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적어도 현재 상황이 어떤지 다른 택시와도 비교해서 얘기해보죠. 자, 요건 뒤에 쭉 할 거고. 자, 일단 요건 가까운 시점에 택시 숫자 변화입니다. 자, 25년 6월에서 25년 7월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요게 고급 대형입니다. 그 대형을 항상 하지 마시라, 그거 할 필요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게 저는 의견입니다. 보시면 6월에서 7월까지 서울 기준 2331대에서 2338대로 고작 7대가 변했습니다. 과연 7대가 변했을까요? 아니겠죠. 기존에 하고 계시던 기사님들이 중형으로 전환하신 분들이 꽤나 많으실 겁니다. 그만두신 분들이 많은 거죠. 반대로 아직도 들어오는 분들이 꽤나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월 기준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작 몇 대요. 서울만 해도 택시가 몇 대죠? 49,000대입니다. 서울의 개인 택시가 49,000대인데 그중에 고급 대형이 고작 2,300대 정도밖에 안 되고 그중에서 월별로 증가하는 숫자가 고작 7대예요. 자, 이 얘기가 이미 기사님들은 이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다 알아요. 아는데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은 모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발 좀 얘기 드리는 게 중형으로 그냥 들어오셔서 최대한 일단 한 1년, 2년 굴러봐라. 굴러보면 대략 바닥이 다 이해가 되고 그럼 그때 고민해 보시면 되는데 이게 또 무섭기도 하고 중형에 대해서 겁을 주기도 하고 그다음 뭐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서 광고도 많이 되고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그 고급 대형 추천하는 기사님들 있죠. 대부분이 다 광고입니다. 그거 일반 진짜가 아니고 광고예요, 광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속았다라고 보이실 수도 있죠. 자, 인천은 어떻습니까? 86대에서 85대로 6월에서 7월 사이에 한 대가 감소했네요. 왜 감소했을까요? 인천은 인천공항까지 있는데. 자, 경기도에서 390대에서 399대로 9대가 증가했습니다. 이 수도권에 얼마나 개인 택시가 많은데 그 중에서 고작 저렇게 한 대 자리밖에 안 변했을까요? 서울에 7대, 경기에 9대 이런 식으로밖에 안 증가했을까요? 문제는 이거예요. 모르는 기사님들은 들어오는데 이미 하고 계신 기사님들 중에서 이걸 할 필요가 없다. 야, 이거 장점이 적네? 라고 깨달은 분들이 그만두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손해가 굉장히 막심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건 전체적으로 일단 한번 보시고 중형입니다. 중형 서울 같은 경우에는 45,600대에서 45,700대로 133대가 증가했습니다. 재밌죠? 서울은 증차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133대 중형이 증가했습니다. 다른 쪽에서 넘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마 휴무에서 다시 운행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지역별로 쭉 보면 뭐 대구도 증가했고 다른 곳 증가했고 경기도는 49대 감소했고 중형 기준입니다. 그다음 모범 기준으로 보시면 서울은 670대에서 요건 이제 지금 1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25년에 들어와서 변화가 어떻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자, 서울 기준으로 모범 택시가 1월에 670대였습니다. 근데 7월에 620대, 49대가 감소했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 500대까지 진입을 하겠죠. 그래서 확실히 모범은 이제 흐름상으로 보면 이제 선택이 거의 안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도 공항 운행하시는 기사님들이 한 100분 정도를 빼면 사실 굉장히 적은 분들만 도심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공항 운행하시는 분들 한 100분, 150분 정도 빼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도 호텔 위주로 하시는 분들 한 100분 정도 빼고 그러면 순수하게 운행 도로에서 돌아다니시면서 운행하시는 배외 영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다.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되면 콜을 불러도 잘 안 맞춰지고 뭐 거의 모범 택시는 이제 끝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모범 택시가 한때 얼마까지 증가했냐면 3,000대까지예요.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 중형 택시를 타지 않고 추가적으로 비용을 내고 타시는 손님들이 한 3,000분 정도, 그러니까 3,000대 정도의 차량,
수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2000년대 초반에 그 정도까지 증가했다가 지금 요 모범에서 670대, 그다음 이 모범 대형도 사실은 모범 성격이죠. 그래서 모범 대형이 280대. 자, 요거 합치면 딱 어떻습니까? 지금 한 900대 정도가 있는 거예요, 모범이. 한때 3000대까지 있었던 게 지금 900대가 있어요. 자, 그러면 3000대에서 900대 빼면 뭐가 남죠? 한 2200 정도가 남죠. 지금 서울에서 일반 고급 대형, 고급 세단 포함해서 대형이 몇 대입니까? 2300대죠. 딱 맞죠. 아다리가 딱 맞죠.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보면 이런 중형 택시를 타지 않고 비용을 더 지불하면서 특별한 걸 원하는 택시 소비자가 한 3000대 정도 차량이 공급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요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조로 본다면. 그래서 지금 모범 대형에서 쭉 빠지면서 반대로 딱 그 숫자, 빠진 숫자만큼이 고급 대형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 분들은 서울에서 집값 비싸고 돈 많으니까 이제는 고급 택시 수요가 많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저도 그 생각하고 한때 들어갔던 때가 있었지만 그거 아닙니다. 돈 없어요. 네, 죄송하지만 그냥 집값만 비싸지 현금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딱 뭐랄까 한 3000대 수요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급 대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착각을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외국인 관광객이나 뭐 공항이나 이런 손님들이 있지 않나요? 라고 하겠지만, 이제 그게 영상 후반에서 하는 얘기예요. 자, 서울 기준으로 한 3000대 정도의 중형이 아닌 비용을 더 내면서 이용하려는 소비자군이 있다. 3000대 택시 정도 공급에 대한 수요가 있다. 라고 할 때 추가적으로 이제 공항 같은 것들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 수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수요가 지금 어디 가고 있냐라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범이 1월부터 7월까지 670에서 620대. 다른 지역에는 사실 모범이 거의 없습니다. 부산이 36대에서 31대, 부산도 감소하고 있고, 대구 26대에서 24대, 인천 39대 똑같고, 그 다음 광주 2대, 광주에는 2분의 모범 기사님이 계시네요. 그 다음 경기가 223대에서 216대, 지금 다 감소하고 있죠. 네, 모범은. 그 다음 고급 기준으로 봐도, 네, 서울 기준으로 1월부터 7월까지 7달 사이의 변화입니다. 자, 7달이에요. 한 달이 아니에요. 아까 한 달에서는 몇 대였죠? 고작 7대가 증가했고, 7달 사이에 2274대에서 2338대로 64대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급 사업자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굉장히 미미한 거예요. 사실상 증가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하고 있던 기사님들이 돈이 안 되거나 이거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택시에 대한 경험이 없는 기사들을 꼬시는 거예요. 이제 막 그 양수교육 받고 막 하는 그 기사들을 꼬셔서 집어넣다 보니까 그나마 숫자가 약간씩 증가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 기존에 이미 하고 계신 기사님들은 안 하잖아요. 부산 4대, 그 다음 인천이 86대에서 85대로 1월에서 7월까지 한 대가 감소한 셈이고, 광주가 10대에서 14대, 4대 증가했네요. 그 다음 경기가 337대에서 399대로 62대가 증가했습니다. 경기에서 고급을 하는 분들이, 고급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미 느끼겠지만, 택시는 절대 그 사업구역이 넓으면 좋은 게 없어요. 택시에서 가장 좋은 건 사업구역이 작으면서도 손님이 많은 경우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김포 같은 기사님들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밉죠. 타 지역을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시니까. 근데 사실 김포 기사님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 나는 시외 안 나가. 밖에 안 나가. 근데 그 지역 안에서 손님이 지금 비율상으로 보면 김포가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래서 세종, 김포 이런 데가 그 주민 숫자 대비 택시가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그 지역 안에서만 뺑뺑 돌아도 매출이 엄청 나오고, 당연히 그렇게만 되면 굳이 멀리 나갈 필요가 없어요. 왜? 나갔을 때 복귀콜을 달면 그나마 매출이 괜찮은데, 복귀콜을 못 달면 그냥 오히려 공차 비율이 증가하고 시간도 증가하고 피로도도 증가하니까 손해죠. 그래서 택시는 사업구역이 작고 손님이 많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지금 경기는 고급 대형에서 문제가 뭐냐면 사업구역을 경기 전체로 써버려요.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출근이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장점이겠지만 퇴근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분당의 지역에 있는 경기 고급 대형이에요. 근데 마지막 손님이 의정부에서 내려요. 의정부에서 내려서 거기도 어차피 똑같은 사업구역이니까 상관없잖아요. 집에까지 오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최소 1시간 이상 잡아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저기 경기도에 뭐 광명이나 뭐 이런 데인데 사는 구역이 고양이나 이런 데서 끝나 보세요. 퇴근 시간이야. 막혀. 그럼 거기 뚫고 막혀서 거기까지 집까지 가는 시간이 얼마겠어요. 그러면 되겠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계속 일하면 되지 않냐. 그런 분들이 보통 택시 하다가 이제 건강 나빠져서 망하는 분들입니다. 택시는 철저하게 우리가 운전은 10시간 정도 기준으로 그 이상은 무조건 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근무 시간을 10시간 미만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건 뭐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되는 거니까 뭐 잔소리 같겠고, 결국은 내가 콜이 계속 있다라고 해서 계속 운행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 10시간, 아주 막 과할 때 11시간, 아니면 보통 한 10시간 정도로 해서 운행 끝나고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10시간째 마지막 운행이 이렇게 멀리에서 끝나면 집에 복귀하고 이제 피로 풀고 쉬어줘야 되는데, 그 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버리면 이게 계속 누적되어서 계속 매일매일 일을 하는데 꼬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구역이 큰 게 절대 좋은 게 아닌데, 이것도 역시나 우리 개인 택시를 하신 기사님들은 알아요. 야, 그 사업구역이 그렇게 커버리면, 경기도 다 커버리면 집에 어떻게 가? 그게 얼마나 힘든데? 라는 걸 우리 기사님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사님들이 일 끝날 때 되면 집 방향으로 슬슬 몰아가잖아요. 집에 적절한 시간에 잘 퇴근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고 계신 중형 기사님들은 안 해. 근데 이걸 모르는 이제 신입 기사님들은, 야, 이거 사업구역이 넓으면 경기도 전체에서 영업할 수 있겠네. 수도권 전체에서 콜 영업할 수 있겠네. 그걸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람의 체력이 한정되어 있고, 특히 운전직은 오래 할수록 건강이 굉장히 나빠진다는 걸 모르는 거죠. 뭐 어쩌겠습니까? 수많은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 나이가 들었다고 반드시 어른이 된다기보다는 경험해봐야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해도 이제 귀뚱해도 안 들리겠죠. 네, 다 경험해 보십시오. 네, 나중에 이제 건강 잃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뭐 어쩌겠습니까? 인간이 다 그런데. 자, 대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280에서 265대로 감소했고, 다른 지역은 거의 미미합니다, 변화가. 그 다음 승합, 또 완만한 하락세, 계속 감소를 하고 있지만 천천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분들은 다 이제 디젤 택시가 많으니까 마지막까지 차 그거 굴리시다가 이제 대배차를 하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수도권에서 보시면 차량들의 변화 정도가 어떻습니까? 크게 변화가 없는데, 그래도 압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 중형입니다. 중형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서울 기준으로. 그 다음 고급 대형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나오는 기사님들도 많은 것 같고, 그 다음 모범 세단과 모범 대형은 사실상 이제 꾸준하게 감소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중요한 건 수도권 기준으로 결국은 서울 기준으로 비용을 더 내고 중형 택시가 아닌 택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보시면 딱 3,000대 정도, 모범이 한때 최고 정점이었던 3,000대 수준, 딱 그 정도 수요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 모범 대형과 모범 세단이 빠지는 그 숫자만큼 고급 대형이 유지가 되죠. 근데 그게 딱 3,000대를 넘어가는 그 수준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기존의 고급 대형으로 갔던 기사님들도 못 버티고 떨어져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중형으로 넘어오면서 중형 택시가 서울에서 막 증가하고 있죠. 증차가 되지 않는데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압도적으로. 자, 이 이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게 지금 수도권의 상황이다. 결국 손님은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된 손님을 나눠 운행하는 건데 지금 과잉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고급 대형에 신규로 신입하는 기사나 뭐 중형하고 계신 기사님들이 들어가면, 자, 손님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있는 손님을 나눠 먹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영업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눠 먹기 하면 어떻게 돼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좋은 게 1도 없어요. 결국은 저쪽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지 버티고 이쪽도 수익이 나야지 버티는데, 굳이 저쪽으로 고급 대형 그 한정되어 있는 손님군 그쪽으로 지금도 과잉인데 새로운 기사님들이 계속 들어가면 같이 다 죽자라는 나눠 먹기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발 들어가지 마라. 그쪽의 기사님들도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다. 그쪽의 기사님들도 먹고 살고 그거 유지하려면 지금 정도도 아직 과잉이다. 오히려 지금에서 한 절반 정도로 줄어야지 그나마 여유 있게 그분들도 먹고 살고 나머지도 먹고 사는 거다. 근데 계속 그게 좋아 보여서 잘못된 소문, 광고 듣고 들어가 버리면 고급 대형 다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같이 답이 없고 대피차를 해야 되는데 대피차 할 때 그분들은 최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야 그분들도. 서로 다 답이 없어지는데 계속 들어오니까 그분들은 답답해하죠.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뭐예요? 기사들이 망하는 게 상관이 없죠. 회사들은 계속 뽑아버리는 거예요. 프랜차이즈와 똑같은 거예요. 망하든 말든 어차피 기사 늘어나면 지 돈으로 지가 차 사고 지가 스스로 내면서 운행하다가 망하면 지가 또 떨어져 나가는데 회사는 손해보는 게 없기 때문에 회사는 계속 뽑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기사님들이 현명해지셔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사님들이 왜 우리 기사들끼리 경쟁해서 서로를 힘들게 하고 매출 적게 만들어서 서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자, 그리고 고급 대응을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자, 가장 강력한 적수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일반 택시 X라지입니다. 요거 추천 짤은 우버입니다. 네. 그래서 X라지가 나온 지가 이제 몇 달 됐죠. 이게 어떻게 될까 생각했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꼴 뭐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버 X 가맹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요게 저입니다. 저거 일단 다이아몬드 등급까지 올리려면 요게 밑에 922점이라는 게 있죠. 저게 1050점까지 올려야 돼요. 저게 운행 하나 하면 일반 시간대는 1점, 나머지 이제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에 특정한 시간대는 3점을 줘요. 그 1점, 3점 주는 걸 지금 1050점을 모아야 돼요. 제가 922점을 모았고 굉장히 열심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면 거의 최고 등급을 달 것 같아요. 일단 내 상황에서 최고 열심히 노력해서 일단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되니까 높은 등급까지 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평점도 당연히 5점 만점 유지하고 있고. 그럼에도 우버 X 라지가 나와서 솔직히 나 같은 기사들은 조금 아쉬워요. 왜냐? 일단 이걸 한번 보시죠. 우버 X 라지가 조금 더 짐을 실어주는 차량들, SUV 차량들 이 해당되는 겁니다. 외국과는 기준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죠. 외국에서는 우버 X 라지라고 하면 확실하게 큰 차들이에요. 6인승 이상으로 탈 수 있고 짐 많이 실을 수 있는 차들. SUV인데 큰 SUV들 그거부터 분류가 되고 그다음 완전 큰 밴 같은 SUV들 큰 것들은 이제 우버 더블 X 라지. 그래서 외국에는 우버 X 라지가 있고 더블 X 라지가 있어요. 그냥 일반 우버 X는 일반 차처럼 보이는 택시 같은 그 사이즈인 거고. 그래서 국내에서 일단 우버 X 라지가 SUV 차량들, 아이오닉 5, EV6, QM6, 스포티지, 토레스 등등 해서 SUV 형태의 차량들은 가능합니다. 혹시 이게 아닌 차량인데 SUV 차량이면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그래서 장점이 있죠. 자, 이 장점이 상당하다라는 겁니다. 콜이 더 많죠. 당연히. 왜? 우버는 콜이 분류가 돼서 나와요. 우버 가맹을 부르는 게 있고 우버 가맹, 비가맹 상관없이 다 부르는 형태도 가능하고 그 다음 우버 X 라지가 가능하고 자, 뭐 고급 세단이나 그쪽도 있긴 한데 그쪽은 적으니까 자, 우버 X 라지를 손님이 부르면 우버 X 라지만 부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맹이든 비가맹이든 상관없이 우버 X 라지를 같이 분류해서 콜을 불러줍니다. 나는 일반 우버 X겠죠. 우버 택시겠죠. 가맹인데 세단 소나타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즉 손님들이 우버 X 라지를 부르면 비가맹이더라도 이 우버 X 라지에 해당하는 SUV 차량 가진 기사님들은 심지어 다른 가맹에 가입되어 있는 기사님들도 여기에 콜이 뜨는 거예요. 반면에 나는 우버 가맹이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뜨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우버 가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SUV 차량 기사님들은 비가맹으로 꿀같이 콜이 더 증가하는 거예요. 그 콜이 단순 콜이 아니고 짐이 많은 거기에서 공항도 많이 가요. 당연히 공항 가는 손님들은 우버 X 라지를 부르겠죠. 요건 이제 또 여기에서도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우버 일반 X 작은 차와 X 라지 차량이 비용이 달라요. 근데 국내에서는 이게 비용이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 것에 대해서 야 이거 우리도 다르게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글쎄요. 저는 생각이 조금 뭐 물론 다르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구조적으로 보면 뭐 택시 요금은 다르게 할 수가 없죠. 똑같은 중형이니까. 그 SUV 운행하는 기사님들이라고 해서 다르게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버가 별도로 그들에게 보너스를 준다면 몰라도 그들이 요금 자체를 다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중형 택시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죠. 외국에서는 그냥 아예 자가용으로 다르게 다른 차들을 크게 해서 비용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다른 것이고 적어도 지금 법상으로는 동일한 중형 택시이기 때문에 요금이 다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여튼 이제 공항을 많이 가는데 중요한 건 요거죠. 꼭 공항을 가는 손님은 아니겠죠.
자, 공항을 가지 않고 시내에서 움직이는데도 그래도 짐이 더 있는 손님들도 부른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사님들이 서로 의견이 좀 달라요. 자, 비가맹이더라도 가맹 우버 세단 차량에 비해서 콜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만약에 비가맹으로 엑스를 하시면 가장 좋죠. 왜? 수수료 부담이 없는 거겠죠. 유리함이 있죠. 자, 단점은 짐 많은 손님인데 공항을 안 가는 손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좀 유리한 기사님들이 누구냐 하면 다른 가맹을 하는 기사님들이에요. 다른 가맹을 하는데 SUV 차량이라서 우버는 비가맹으로 엑스라지에 해당되어 있는 기사님들. 이 기사님들이 정말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는 가장 콜을 많이 받는, 거의 골라받는 상황이에요. 자, 일반적인 시간대에는 다른 가맹, 콜이 많은 그 다른 가맹을 그냥 꾸준하게 탑니다. 그것도 일정 이상 콜을 타줘야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타는데 특정한 시간대 있죠. 막히는 시간대나 아니면 공항 손님이 많은 시간대가 있죠. 뭐 시청이나 강남에서 공항 손님이 쏟아져 나오는 시간대가 있어요. 아침에 조금 이른 시간, 아니면 오후에 뭐 3시나 뭐 4시나 특별한 시간대나 아니면 주말에 어떤 때나 뭐 아주 특별한 시간대가 있어요. 공항 손님이 그냥 그 서울권 호텔에서 쏟아져 나오는 시간대, 그 시간대에서 그 지역에 우버 엑스를 하시면 거의 뭐 공항콜을 골라갈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그 시간대는 그냥 기존에 타던 그 콜 많이 나오는 가맹이 아니고 그걸 꺼놓고 우버 가맹 위주로, 우버 엑스라지 비가맹 위주로 타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로 가맹을 2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택시는 이쪽 가맹을 하면 저쪽 가맹은 무조건 빠져야 돼요. 그래서 가맹은 하나인데 그쪽 콜이 일반적으로 많은 국내에서 대표적인 그 택시 사업자 있죠. 그 지칭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혹시 이게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주력으로 가맹으로 자잘한 콜들을 평소 시간대는 계속 타죠. 그리고 복귀 콜도 그건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복귀 콜도 그걸 타. 근데 서울 기사님들이 공항 위주로, 장거리 위주로 아니면 막히는 시간대는 엑스라지 위주로 켜놓고 이걸 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막히는 시간대에 그냥 아침 출근 시간대에 시청이나 강남이나 이런 데서 공항 손님 모시고 반대로 가면 차 거의 안 막히거든요. 굉장히 안 막히죠. 그러니까 그 출근 퇴근 시간대 빡센 시간대에는 엑스라지 위주로 공항 손님 골라서 타고 모시고 공항 가버리는 거야, 막힐 때. 그리고 거기서 좀 쉬시다가 다시 나와서 바짝 운행하시는, 뭐 김포로 나와도 바로 가맹이니까 운행되고, 이렇게 하는 그쪽 가맹하시면서 SUV 차량이라서 우버 엑스라지 비가맹으로 하시는 분들이 사실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는 가장 서울 기준으로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분들이 꿀을 빠시죠. 그래서 그냥 부러워요. 부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혹시 자기가 이제 SUV 차량이시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는 것이고, 아니죠. SUV 차량이면 그냥 무조건 우버 비가맹이라도 가입을 하십시오. 저쪽 가맹이시고 우버 비가맹으로 하더라도 하십시오. 우버 비가맹이라도 SUV 차량이면 무조건 유리하다라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에 저 부분이 있어요. 뭐냐, 짐 많은 손님인데 공항만 가는 게 아니고 짐 많은 손님인데 서울 안에서도 움직이는 손님들이 많잖아요. 뭐 이를테면 그냥 요즘에는 이제 철도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냥 공항철도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냥 명동에서 서울역까지 가는데 짐이 있어. 그래서 엑스라지를 부른 경우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먼 거리를 안 가는데 짐이 있으니까 기사님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뭐 기사님들의 뭐 개개인에 따라서 그냥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그게 불법인 것도 아니고 싫어하면 안 받으면 되죠. 엑스라지는 콜이 뜰 거잖아요. 표시가 뜰 거잖아요. 그러면 안 받으면 되는 것이고, 대신 이제 그건 있죠. 적어도 운행하기로 하면 그 우버 원 같은 손님이 이제 앞으로 늘어날 건데, 우버 원은 멤버십, 유료 멤버십이고 그 호출은 친절도가 높은 4.8 이상 기사님들 위주로 먼저 배차를 합니다. 가까운 거리에. 그러면 시청이나 이제 강남이나 이런 데서 앞으로 상황을 보면 우버 원으로 부르는 기사님들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그 콜에서 평점이 낮으면 배제가 되겠죠. 그래서 평점이 높으면서 콜을 적극적으로 내가 거른다. 그거야 뭐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여튼 이건 좀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렇네요. 그래서 기사님들이 의견이 좀 달라요. 우버 엑스라지를 하는데 근거리 가는 짐 많은 손님들을 싫어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기사님들도 계신다. 분명히 그런 단점도 있다라는 건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근데 애초에 엑스라지는 짐이 있는 손님들이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가맹으로 콜을 안 받는 건 상관이 없지만 짐이 많아서 싫다. 그러면 우버 엑스 라지를 하면 안 되잖아요. 우버 엑스 라지가 짐이 많은 걸 애초에 목적으로 해서 나온 건데.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달달한 꿀만 빨고 싶다 이거죠. 나는 인천공항 손님만 빨고 싶다. 모시고 싶다. 굳이 근거리 가는 짐이 있는 손님은 모시기 싫다. 그건 거죠. 거기에서 그냥 유리함을 취하겠다. 그래서 그건 뭐 그냥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적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골라서 장거리 손님만 모시는 건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짐이 있어도 내가 꾸준하게 콜이 더 많고 그 장거리 콜도 꽤나 있고, 자, 그걸 하시려는 분들은 분명히 장점이 있다.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뭐 짐이 좀 있어도 근거리 가더라도 또 이런 근거리 손님들 모시면 장거리도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은 괜찮다. 근데 장거리만 뽑아먹기 위해서는 아마 시간이 갈수록 그분들은 쉽지 않아질 것이다. 적어도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수도권에서 가장 유리한 게 이분들이고, 자 보십시오. 이 엑스라지도 지금 나오니까 바로 공항 손님, 외국인 공항 손님은 사실상 다 쓸어가요. 다 쓸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 나오고 그런 것들 보면 외국인들은 계속 부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 기사 입장은 알죠. 그런 기사들은 소수인데 문제는 그런 소수를 우리가 걸러낼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 계속 외국인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당연히 이런 것들을 부르는 거죠. 외국인들은. 내국인들이야 모르겠지만, 자 여기에다가 나중에 더블 X 라지가 소문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더블 X 라지까지 진짜 큰 걸로 나와버리면 사실 외국인 손님들은 이쪽으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국인 손님이 있지 않냐, 고급 대형에서. 자, 고급 대형에서 내국인 손님은 또 어디로 빠지고 있냐면 지금 사업자 중에서 올뱅 같은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아예 그냥 인천공항 장거리 위주로 특화해서 운행하고 있죠. 그래서 올뱅 같은 것도 빠르게 성장하고, 예전 같으면 사실은 그 뱅 같은 분들이 약간 주먹구구식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거기에도 이제 콜 사업자 형태로 나와서 올뱅 같은 것들이 잘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내국인들도 그쪽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굉장히 유리함을 좀 제시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손님으로 콜을 불러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걸 한번 쓰면 그쪽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올뱅 같은 것들로. 자, 내국인 손님들도 빠져 들어가는 곳들이 있고, 외국인 손님들은 아예 우버 엑스라지 같은 더블 엑스라지 같은 걸로 다 빠져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 고급 대형은 사실은 장거리 손님, 여러 명 타는 짐 잘 실는 장거리 손님이 목적인데 그분들이 지금 인천공항 콜이 말라버리니까 어떻게 되고 있냐, 도심에서 단거리만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웃긴 게 뭐냐, 원래의 목적은 공항 자주 가면서 아주 여유 있게 하루에 적게 일하고 피로도 낮으면서 하는 것인데, 도심 내에서 막히는 거기에서 단거리 좀 죄송하지만 똥콜만 처리하면서 지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도는 엄청 올라가고 큰 차로 그 좁은 데서 힘들게 일을 하면서 비싼 차로, 근데 배수는 높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고급 대형이 최악의 상황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이건 더 그래요. 아니 아무리 걔들이 노력해봤자 우버 같은 걸 어떻게 해요. 외국인들이 그냥 우버에 대한 신뢰가 있는데 인천공항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게 차를 이렇게 분리해서 엑스라지로 보여주는데 그 외국인들이 왜 뭐하러 국내 걸 타겠습니까? 내국인들도 올뱅 같은 것들이 아주 잘 나와서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광고 엄청 때리고. 그쪽으로 계속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공항 손님이 계속 줄어들면서 네. 도심에서 진짜 삥바리만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건 차도 크고 돈도 많이 내는 것이죠. 아니 근데 그럴 거면 뭐하러 그걸 해? 그냥 중형 세단으로 도심에서 삥바리를 하죠. 지금 그 상황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발 고급 대형은 쉽게 생각하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정말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하고, 고생 각오하고 그냥 도심에서 삥 탈 거면 하십시오. 근데 장거리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별로 없을 겁니다. 들어가면 놀라겠죠. 광고로는 막 인천공항 하루에 몇 번씩 가고 재미있게 가는 것처럼 얘기하고 예약홀 몇 개만 운행하는 걸로 얘기하지만 실제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차라리 그냥 공항 그래도 좀 운행하고 할 거면, 물론 이제 이것도 책임 못 져요. 우버 엑스라지도 더블 엑스라지 나와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SUV 택시 뽑아서 가장 한국에서 많이 콜 뜨는 그 가맹하시고 그쪽 가맹하면서 우버는 엑스라지로 비가맹하시면서
그 공항콜도 골라가면서 그쪽 가맹으로 중심으로 매출 찍으면 매출은 걱정 없죠. 그 다음에 공항 장거리도 잘 갈 수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아마 더블엑스 라지 나오면 이제 방황하는 고급 대형 기사님들 굉장히 많이 넘어오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서 가장 콜 많이 받는 기사님들이 다른 가맹 하시면서 우버 엑스라지 비가맹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가장 꿀을 빨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고급 대형은 사실상 끝났어요. 그래서 제발 들어가서 우리 기사님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 말자. 힘들다, 서로 힘들다 라는 겁니다. 미래는 더 어둡고. 감사합니다.